자, 첫 번째 경기 이제 셀타비고 대 발렌시아. 자, 일단 이제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이제 이적한 이제 좀 주전수 비수인 우나이 누네즈가 결장. 그리고 이제 뭐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세가야, 그리고 이제 프란 페레즈와 같은 좀 주축 선수들이 좀 결장 중입니다. 그러니까 확실히 좀 발렌시아는 좀 주축 선수들의 결장이 어느 정도 있다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일단 이제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알라베스 상대로 이제 2대1 승리를 거뒀고, 이제 그 경기에서 점유율도 60% 이상 가져가며 우세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그 경기에서 뭐 셀타비고가 초반에 좀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좀 주도권을 가지며 알라베스의 좀 수비진을 두들겼고, 결국 좀 계속 두드리면서 이제 역전에 이제 좀 성공을 했죠. 네. 그러면서 확실히 좀 첫 좀 출발이 좋은 그런 좀 셀타비고라고 볼 수가 있고, 자, 그리고 이제 뭐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이적 시장권에서 봤을 때 이제 뭐 큰 영위권 및 방출권 없이 이제 조용히 보냈습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 시즌과 좀 전력이 비슷한 그런 좀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이제 뭐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이제 바르셀로나 상대로 이제 홈에서 패배를 했고, 그리고 그 경기에서는 그렇다 할 득점 기회를 잘 만들지 못하면서 많이 밀리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. 자,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좀 전해드렸네요. 자, 일단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이제 셀타비고가 이제 좀 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수 있다고 봐요. 그리고 이제 지난 경기 발렌시아의 그런 공격 전개가 좀 대체적으로 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이번 경기 역시 이제 좀 발렌시아의 그런 공격에서의 기대치는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게다가 이제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원정 경기력이 좀 더더욱 좀 안 좋았던 그런 경우가 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확실히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더 좀 기대치가 떨어진다,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셀타비고가 확실히 좀 공격도 어느 정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,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봅니다. 자, 물론 이제 셀타비고가 좀 라르센이 떠나면서 공격력이 좀 죽은 공예님 별풍선 30개 감사합니다. 주군님 30개 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일단 오늘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. 잠시만요. 네, 방금 이제 추천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. 그리고 다시 한번 30개 원 감사드립니다, 주군님. 자, 물론 이제 셀타비고가 좀 라르센이 떠나면서 공격력이 좀 떨어질 거라 예상을 했지만 첫 경기에서는 나름 좀 좋은 좋은 그런 공격력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어느 정도 좋은 공격력을 좀 기대해볼 만하지 않나 좀 싶어요. 그리고 나이론 라이프님 반갑습니다. 네. 그래서 약간 좀 이런 점들을 좀 전체적으로 다 고려했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면 셀타비고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셀타비고 승, 그리고 2.5 기준 언더,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. 셀타비고 승에 2.5 기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세비야 대 비아레알. 자, 세비야 같은 경우는 지금 수소가 결장, 그리고 이제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이스, 그리고 이제 페드라자가 이제 결장 중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좀 수비에서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있는 편,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습니다. 자, 일단 이제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라스팔마스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2대2 무승부를 거뒀고, 그리고 생각 이상으로 좀 측면 전개가 좋았습니다. 네. 그래서 일단 뭐 이제 좀 측면 자원들의 기동성도 좀 좋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공격 템포도 빨랐던 그런 좀 직전 경기에서의 좀 세비야라고 볼 수 있어요. 네. 그래서 좀 약간 좀 우려와 달리 좀 생각보다 좀 공격이 좀 좋았다,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뭐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전력이 이제 약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꼬마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기대 이상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. 네.
자, 특히 지금 이제 임대 후 이제 돌아온 이제 단주마가 그 경기에서 좀 좋은 활약을 이제 좀 보였던 경기였다.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단주마의 좀 기량이 이제 리그 첫 경기부터 굉장히 좀 좋았다는 점은 약간 좀 이제 비아레알한테 있어서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일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네요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직전 경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프리뷰를 해봤네요. 자, 일단 뭐 전반적으로 양 팀 다 이제 직전 경기에서 측면 수비가 이제 취약했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 역시 좀 측면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있고, 그러다 보면은 두 팀 다 좀 측면 위주로 파고들 수 있는 좀 경기가 좀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좀 측면에서 좀 득점 기회가 종종 좀 만들어질 수 있는 경기고,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컵백을 통한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도 이제 좀 종종 창출될 수 있다. 이렇게 한번 좀 예상을 해봐요. 자, 일단 뭐 이제 비아레알이 홈에서는 나름 좀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보였지만 이제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원정 경기력이 좀 저조할 수 있다고 봐요. 그렇죠. 왜냐면 이제 지난 시즌 이제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에서의 좀 경기력 편차가 컸기 때문에 그런 약간 영향이 이번 시즌까지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염두는 해야 된다. 이렇게 지금 보고 있지만, 자, 근데 그렇다고 해도 현재 지금 뭐 세비야에 비해 비아레알이 전력이 좀 밀리는 것도 아니고, 그리고 특정 기대값은 오히려 이제 비아레알이 더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비아레알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. 네. 그래가 뭐 이제 추가로 지금 뭐 세비야도 현재 그렇게 좀 믿을 만한 좀 팀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요소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저는 이 경기는 네, 비아레알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비아레알 프랑스 모든 경기 비아레알 프랑스,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 이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. 2.5준 오버. 자, 그 다음에 이제 분데스리가 경기 멜렌글라드바흐 대 레버쿠젠. 자, 딱 이제 좀 리그 개막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자, 일단 이제 맹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인디엔스트 그리고 슈테거 등을 영입하며 이제 전력을 보강했고, 그리고 떠난 선수는 크게 없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뭐 지난 시즌 이제 하이덴하임과 보험에서 각각 이제 맹활약했던 그런 좀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어느 정도 좀 전력을 보강한 그런 좀 맨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, 자, 그리고 이제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렉스 가르시아 그리고 테리어 그리고 이제 벨로시앙을 영입했고, 그리고 뭐 떠난 선수로는 이제 흘로제크가 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. 네, 그렇죠. 그리고 이제 뭐 비르츠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이제 뭐 좀 이적 이슈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좀 시들어지면서 이번 시즌은 이제 팀에 남는 쪽으로 좀 기울고 있어요. 네,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번 시즌까지는 그래도 뭐 레버쿠젠에서 좀 뛸 것으로 보고, 뭐 이제 다음 시즌에는 좀 뭐 맨시티나 뭐 리버풀 뭐 이제 뭐 레알 마드리드 등 어느 쪽으로 좀 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봅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레버쿠젠 입장에서는 이제 뭐 비르츠가 좀 잔류한 거는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좀 소식이다,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. 자, 그리고 이제 뭐 결장자 이슈를 봤을 때 뭐 메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. 그리고 이제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드필더인 이제 팔라시오스가 결장 중입니다. 자,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이제 좀 이적 시장권 및 이제 결장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봤네요. 자, 일단 뭐 이제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시즌 이제 리그 우승을 이끌던 이제 알론소 감독이 이제 남으면서 이제 이번 시즌도 레버쿠젠을 맡게 되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제 뭐 이번 시즌도 이제 알론소 체제에서 이제 좀 이끌어질 수 있는 그런 좀 레버쿠젠이라고 볼 수가 있고, 자, 다만 근데 이제 최근 좀 슈퍼컵 경기에서 주포가 좀 많이 빠진 그런 슈투트가르트 상대로 저조한 경기력을 보였고, 결국 이제 승부차기 끝에 좀 간신히 이제 이기면서 물론 이제 이기긴 했지만은 생각보다는 좀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였다.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렇죠. 물론 뭐 이제 뭐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폼이 이제 좀 올라올 것으로 보지만 현재로서는 좀 100%의 기량을 기대하기는 좀 다소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. 자, 아무튼 네, 이렇게 좀 말씀을 들어봤고, 자, 다만 근데 이런 좀 레버쿠젠이라 해도 현재 지금 메렌글라드바와는 전력차가 많이 나고, 그리고 공수 밸런스, 뭐 이제 빌드업 부분, 그리고 운영 능력 등 뭐 여러 가지 방면에서 더 뛰어나다고 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원정이라 해도 그래도 레버쿠젠이 좀 주도권을 가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
이제 레버쿠젠이 메넨글라드바흐 홈에서 3연승을 거두고 있을 정도로 오히려 이제 홈보다 지금 원정에서 메넨 상대로 강한 면모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약간 상성적인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면은 이번 약간 리그 첫 경기는 그래도 레버쿠젠이 이제 좋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. 그래서 이런 점들을 전부 고려했을 때 저는 요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레버쿠젠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레버쿠젠 승 보는 경기. 자, 3.5 기준은 요거는 본다고 하면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. 레버쿠젠 승에 3.5 기준 언더. 이렇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파리 생제르맹 대 몽펠리에. 자, 파리 같은 경우는 지금 루카스 에르난데스 그리고 지금 킴펜페 등이 결장. 네,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, 그에 반해 이제 몽펠리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수비수들의 결장이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. 확실히 좀 그러다 보니까 좀 수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있다,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일단 이제 파리 같은 경우는 리그 개막전에서 이제 르하버를 상대로 원정에서 4대1 대승을 거뒀고, 그리고 이제 음바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격 전개 및 이제 연계 플레이 등이 잘 되며 이제 좋은 경기력을 보였습니다. 그리고 확실히 이제 르하버를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70%대 점유를 가져갔을 정도로 이제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고, 그리고 유효 슈팅도 뭐 10개 이상을 만들면서 뭐 일방적으로 좀 공격도 많이 좀 주도를 했습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역시 좀 시즌 초반부터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인 그런 팔이라고 이제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. 자, 여기는 또 좀 간략하게나마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그래도 홈에서 파리가 높은 볼 점유를 바탕으로 좀 경기를 전체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봅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몽펠리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번 좀 그래 왔듯이 원정 수비가 이제 비교적 좀 불안정하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 그래도 좀 파리가 몽펠리에 그런 좀 수비를 공략하는 데 있어서는 보다 더 좀 순조로울 수도 있다고 봐요. 아무래도 이제 몽펠리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좀 몇 시즌 동안 마찬가지로 확실히 좀 이제 수비 뒷공간이 좀 잘 뚫리는 경우가 좀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이번 시즌 역시 그게 좀 개선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좀 수비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, 이렇게 좀 볼 수 있고, 그래서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확실히 좀 몽펠리에가 파리의 공세를 막는 데는 굉장히 좀 버겁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. 네. 자, 그리고 이제 몽펠리에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뭐 파리 상대로는 대체적으로 좀 라인을 내리며 좀 버티다가 좀 역습 위주로 공격을 좀 전개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. 네. 아무래도 이제 기동성 및 좀 역습 전개가 좀 좋았던 그런 몽펠리에이기 때문에 좀 속공 위주로 좀 풀어갈 수도 있다, 이렇게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아무튼 좀 경기 흐름까지도 말씀을 들어봤네요. 자, 일단 뭐 이제 직전 경기 뭐 파리의 좀 경기력을 봤을 때 이제 이번 경기 역시 좀 좋은 경기력을 기대해 볼 만하고, 그리고 뭐 상대 전적에서도 최근 5경기 기준 이제 파리가 전부 이겼을 정도로 이제 극강의 모습 보였기 때문에 이런 뭐 체급차 그리고 이제 경기력 그리고 이제 뭐 상성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거는 홈팀인 파리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파리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. 분석가 봤을 때 이제 파리 사이드 홈 경기, 그리고 1엔드 기준 마인승까지도 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3.5 기준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파리승 마인승에 3.5 기준 오버를 접근하는 경기,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EFL 챔피언십 경기 셰필드 웬즈데이 대 이제 리즈. 자, 일단 뭐 양팀 다 지금 부상으로 인한 큰 결장자는 없어요.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, 자, 일단 이제 뭐 셰필드 웬즈데이 같은 경우에는 연승을 이어가며 굉장히 좀 잘 나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썬더랜드 상대로 4대0 대패를 당하며 이제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경기에서 이제 20분도 안 돼서 2골을 실점하며 완전히 분위기가 넘어갔고, 그리고 그 흐름을 이제 썬더랜드가 계속 이어가면서 무난히 이제 썬더랜드가 대승을 거뒀죠. 네, 그러니까 확실히 좀 잘 나가다가 이제 한번 좀 주춤한 그런 좀 셰필드 웬즈데이라고 볼 수가 있고, 자, 그리고 이제 원정팀 몰리즈 같은 경우에는 개막 이후 단 한 경기도 승이 없을 정도로 경기력이 좋지 못하고,
그리고 비록 좀 컵 경기긴 하지만 최근 미드즈보라 상대로 홈에서 3대0 대패를 당했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못합니다. 자, 일단 뭐 이런 약간 요인 중에 가장 좀 큰 거는 아무래도 일단 뭐 이제 주전 선수들이 거의 다 지금 많이 빠져나갔죠. 일단 뭐 대표적으로 마츠그레이, 그리고 서머빌, 그리고 이제 시니스트레가 이제 떠났고, 게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핵심 공격수일 이제 루터마저 이제 브라이튼으로 이적하면서 지금 전력이 좀 더더욱 약해진 상태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확실히 좀 리즈의 그런 좀 상태는 좀 많이 안 좋은 편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. 자, 아무튼 좀 이제 전력 이탈과 더불어 이제 경기력도 많이 안 좋은 그런 좀 최근에 좀 리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리즈가 그것도 원정에서 지금 세필드 웬즈데이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일 거란 기대는 솔직히 잘 안 되긴 해요. 네. 그리고 이제 최근 좀 공격 전개 또한 이제 많이 안 좋아 득점 기회도 잘 창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공격에서 답답한 모습을 좀 보일 가능성도 좀 염두는 해둬야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확실히 좀 약간 좀 최근의 리즈의 행보를 봤을 때는 이번 경기 역시 좀 고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. 이렇게 좀 전해드려 봐요. 자, 그래서 뭐 현재 약간 좀 리즈의 좀 상태가 많이 안 좋다는 점 플러스 게다가 뭐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가 이제 비록 이제 한번 좀 주춤하긴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분위기는 리즈보다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종합해서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세필드 웬즈데이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 본다고 하면은 세필드 웬즈데이 프랜승 쪽 보도록 할게요. 프랜스 보는 경기. 그리고 언어 같은 경우는 본다고 하면 이 경기는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2.5슛 언더. 자,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자,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,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이제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